녹화 시작. 자, 같이 볼게요. 297번인데 마표에서 297입니다. 문제 잠깐 쓸 동안 문제 봐주세요. 17 2x 더하기 a의 n승의 전개식에서 xn 플러스 1의 개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a의 n승에서의 xn 마이너스 1의 개수, 둘이 같게 만드는 순서상 an에서 an의 최대값 그리고 n은 2 이상의 자연수, a도 자연수. 일단은 시키는 대로 2의 x의 a의 n승을 전개할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거를 하나 했어요. 1 더하기 x의 n승을 전개하면 nc0, nc1, x1, nc2, x2, ncn, xn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0, 0승, 1, 1승, 2, 2승, n, n승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a1이 어차피 1은 몇 승을 하든 1이니까 눈에 안 보이고 이렇게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이렇게 해서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nc0, x의 n승, nc1, x의 n-1승, nc2, x의 n-2승 뭐 이렇게 되는데 ncn 하고 끝나거든요. 1하고 x가 역할을 바꾸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이유는 없죠. 왜냐면 얘랑 얘랑은 사실 완전하게 똑같은 거니까. 덧셈인데 받거나 마나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똑같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전개할 때 요 얘기는 잠깐만 쓴 거고 어차피 다시 지우고 이걸 전개할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일반항을 만들 때 두 배가 있고 요 부분만 일반항 쓸게요. 어차피 일반항이라는 건 이렇게 거듭 제곱되는 형태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2는 있고 NCR, 자 2가 있고 여기를 X의 n-R승 하고 A의 R승 이래 버리면 이게 낫네? 지금 바꾸려고 했는데 A랑 X를 바꿔서 여기 X의 R승 하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했는데 애초에 이렇게 물어봤네요. n-1승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래다 1 넣으면 되겠어요. 요까지는 되셨어요? 그럼 여기 아래다가 1 넣으면 이 nc1 x의 n-1 a가 돼요. 그래서 개수라는 거를 조금 여기다 이쪽에 따로 좀 길게 쓰면 2 그리고 nc는 어차피 n이니까 n 그리고 a. 자, 이게 일단 이 친구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두 번째, 이 친구를 전개했을 때 x의 n-1의 개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역시 우리가 배운 그 일반항이라는 것, 이항 정리 배운 건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x랑 곱해져서 얘가 될 수 있게 첫 번째 이 친구의 n-2승 구해서 x를 곱해고 곱해봤자 개수에는 변화가 없죠. 차수만 올라가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의 일반항 ncr x의 n-r승 a의 r승 해놓고 첫 번째는 n에다가 r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이 x랑 곱해지니까 여기다가 2를 넣으면 nc2 x의 n-2승 곱하기 a의 제곱에 이 x가 곱해져서 차수가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개수는 이것들이죠. 이것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n-1승 그러니까 n-1승을 만들어서 쓰면 nc 아래다가 1 넣으면 되겠죠? nc1 x의 n-1승 a의 1승이 됐고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개수는 이것들이 돼요. 얘네들을 합쳐서 이쪽에다 써볼게요. 이거를 쭉 해가지고 여기다 쓰면 nc가 n-1 2분의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n a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지금 이제 식이 조금 엉성하게 막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a가 공통적으로 a가 있고 뭐 이거 넘기고 어떻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n은 2 이상의 자연수예요.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n을
날릴 거예요. 날린다는 건 나눠준다는 건데 우리가 나눌 때 항상 신경 써야 될 건 그것이 0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A도 하나씩 있죠. A도 날려버릴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1이니까 넘어가면 3, 2까지 넘어가니까 6으로 바꿀게요. 6은 n-1, a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 지금 이해되시나요? 뭐 했는지? 그냥 특별하게 무슨 스킬을 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쭉 나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A, B가 N하고 A가 둘 다 자연수인데 N은 2 이상의 자연수 A는 그냥 자연수예요. 그럼 둘이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쪽과 이쪽이 둘이 곱해서 6이 되는 건 6, 1, 3, 2, 2, 3, 6, 1, 6, 1, 1, 6 이렇게 되고 N이 2 이상의 자연수니까 1이 돼도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2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 A는 이거고 N을 쓸게요. N은 여기 n-1을 쭉 쓴 거니까 N은 이거 여기 쓴 거보다 1씩 크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냥 덧대서 바로 7, 4, 3, 2. 자, 이제 곱할게요. 곱하면 여기 7, 곱하면 8, 곱하면 9, 곱하면 12. 얘가 제일 커요. 최대값은 12가 된다. 이렇게 그냥 일일이. 이런 느낌의 것들은 당연히 경우에서 많이 나오고 다른 문제에서도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이 되죠. 일일이 나열해서 펼쳐서. 그래서 있는 대로 그냥 쓰면 된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이걸 보고 하지 마시고 다시 그냥 왜냐면 모르는 내용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쭉 써보고 정리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0번 볼게요. 같이 300번. 등차 수열 나왔네. 300번. 300번에 보면 이 x 더하기 1의 n승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와 x 4제곱의 개수와 x 5제곱의 개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뭐 등비중항을 쓰라는 것 같고 이게 아까 그 얘기랑 연결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얘 일반항을 쓸 때 우리가 ncr 2x의 n-r승 1의 r승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거지만 ncr 1 안 쓸게요. 2x의 r승 이렇게 해도 돼요. 요거 이해될까요? n-를 얘한테 줬는데 어차피 1의 n-를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r을 정리하기가 쉽죠. x의 3승이니까 r이 3이면 돼요. 그래서 r이 3인 걸 써주면 nc3 2의 3승 이렇게 되겠어요. x 세제곱 뺄게요. 그 다음에 x 4제곱의 x니까 4 넣으면 되죠. 그러면 nc4 2의 4승이 돼요. x의 5승이니까 5승 되면 여기다 n에다 5 넣으면 되니까 nc5 그리고 2의 5승 이렇게 됐습니다. 계수까지는 됐죠. 혹시 여기까지 하셨나요? 아니면 이 상태로 해가지고 아래다가 뭐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번 시간에 사실 언급을 했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이렇게라도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틀에 막혀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처음 배우는 사람은 무조건 위에가 n-r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위치가 바뀌어도 원래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이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여기도 여기를 n-r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조합이니까. 근데 그거는 처음에 일단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래도 된다. 그리고 뭐가 더 우리한테 쉬울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복이 아니라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 2배는 얘네들이 곱한 것 같다. 여기다 2배 하면 nc4 2의 5승이 되겠죠. 여기다 2 곱하니까 는 얘네들이 곱한 거 nc3 nc 왜 곱하죠? 더해야겠죠. 더하기 그럼 nc3 2의 3승 더하기 nc5 2의 5승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좀 빠르려나? 뭐 일단 2의 3승 날려버리면 nc3 다 쓰긴 써야 되는데 nc3 4nc5 4nc4 그냥 펼쳐서 써야 되겠죠? 좋은 방법이 있을까? 뭐 이제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n 이렇게 해서 쓰면 되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제가 이걸 푼다 그러면 당연히 보기를 볼 것 같아요. 보기의 숫자를 6부터 10까지 있으니까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는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계산을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정답 몇 번 혹시 아세요? 제가 볼게요.
300번. 300번에 3번. 맞으셨나요? 네. 요렇게 혹시 진행하셨나요? 요 전개할 때도 요렇게 하셨죠? R승 바로 위로. 여기 계산할 때 그냥 계산하신 거죠, 그러면? 네, 근데 그냥 막 해가지고 네. 더워서 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더 좋은 방법을 항상 생각을 해야겠지만 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못 찾는다고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걸 멈칫한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실제로는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되냐면 보고 그게 생각나면 좋은데 생각이 안 나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그냥 써서 대입하고 저 같은 경우는 보기를 대입할 것 같아요. N-3을 네, 각항에 나눠주면 네. N-3을 NC3 NC3으로 나눠준다. NC3을 NC4로 나누면 잠깐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NC4가 N 곱하기 N-1 그쵸. N-2 N-3 해주고 여기가 이제 4팩이죠. 그죠? 사실 이렇게 바꿔서 해야겠죠. 그러면 나눠주는 개념처럼 이제 서로 지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여기까지는 지워지니까 얘기하신 대로 NC3까지는 다 서로 날려버리겠죠. 그쵸. 그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2개씩 남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다. 그 다음에 352 질문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352 하고 확률 전반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사실 뭐랄까요? 그냥 개념센으로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거기 뭐 거의 모든 문제를 같이 푼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거는 다시 얘기해드리고 352 352 이게 일단 딱 봤을 때 우리가 외운 공식으로 치면은 맞는 건 없어 보이죠? 왜냐면 우리가 했던 거는 뭐였냐면 이제 양쪽이 똑같아서 똑같은 게 나오고 뭐 이제 2배 해주고 뭐 이랬던 게 있었는데 여긴 그게 없어서 그냥 이제 앞으로 살면서 시그마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저도 지금 어떻게 풀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0부터 10까지 15CR, 20C, 10-R, NC,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원래 시그마를 보면 드는 생각은 1 넣고 2 넣고 3 넣고 0부터 넣으면 되겠죠. 나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죠. 마치 그 집합에너스 조건지법이면 원선화법으로 바꾸든 이거 좀 멀리 있으니까 20. 그래서 0을 넣으면 15C 0 곱하기 20C 10 더하기 15C 1 곱하기 20C 9 더하기 15C 2 20C 8 해서 작작작 마지막에 15C 15가 아니라 10까지밖에 안 가네요. 10 곱하기 20C 0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제 NC 10이라고 써 있는 거고 그래서 뭘 바꿀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 일단 얘랑 대칭하게 똑같죠. 여기도 똑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바꿔준다면이 아니라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원본에 대한 기억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뭐였냐면 그것만 잠깐 얘기할게요. 1 더하기 x에 얘를 20승으로 들었었는데 20승을 전개할 때 이거의 x의 10차의 개수 이거의 개수가 뭐냐 그러면 당연히 20c 10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얘를 어렵게 우리가 어떻게 쪼갰냐면 1 더하기 x의 10승 그리고 1 더하기 x의 10승으로 이제 똑같이 나눠줬죠.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얘를 전개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 상수항 즉 10c 0이 나올 건데 거기랑 이쪽에 10차 그러니까 10c 10이랑 곱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상수와 10차를 곱했으니까 이게 x의 10승의 개수의 일부 그 다음에는 또 여기서 1차가 나올 건데 그럼 10c 1이겠죠. 이걸 전개했을 때 x 1차의 개수는 이거고 여기에 9차의 개수가 10c 9예요. 그럼 둘이 곱하면 어쨌든 x와 x 9승 곱했으니까 차수가 x의 10승이 되는 거죠. 이런 동류항들이 무수히 나오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 쫙 더한 것이 얘랑 같다. 이게 원래 원본이었죠. 그리고 그때 거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얘랑 결국은 똑같으니까 제곱 이런 모양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되냐? 결국은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x의 35승이 있는데 얘를 x의 10차의 개수가 뭐냐 그러면 35c 10이 되겠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이게 35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또 좀 괴상하지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도 일단 15차와 20차로 나누는 거죠. 여기 보이는 대로. 그리고 결국은 이걸 전개했을 때 여기서의 상수항 즉 15c 0일 건데 물론 1이지만 그것과 여기에 10차 그러니까 20c 10 이렇게 곱한 것 더하기 여기서의 1차의 개수 15c 1 여기서의 9차 그러니까 20c 9 이렇게 곱해서 쭉 나열하면 이것들을 다 더하면 결국 x의 10차의 개수가 다 더해지니까 얘랑 같아진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사실 공부가 완전히 되어 있어야만 건들 수 있는 그게 아니면 그 다음에는 뭐 창의적으로 어떻게 이래저래 풀 수 있지만 문제 의도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없군요. 자 이제 확률인데 확률은 개념센을 볼게요. 지금 오늘 나눠드린 거에 좀 그 마풀 아닌 쭉 거기 써 있는 내용들로도 해야겠지만 제가 그냥 한 번에 쭉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확률에 대해서 그냥 칠판을 보고 얘기하면 됩니다. 확률은 중학교 때 사실 먼저 배워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밑에 깔고 위에다가 이제 그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건이란 말 그리고 시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순서를 바꿀게요. 시행부터 먼저 쓸게요. 시행과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행 사건 그 다음 그 용어들이 막 표본 공간 무슨 전사건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다행히도 이 문제집에 그걸 다 써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얘기할게요. 일단 시행과 사건이 뭐고 확률이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나올 확률. 그럼 다 알다시피 밑에다 뭘 까냐면 나올 수 있는 주사위가 6개고 3의 배수가 3, 6 2개니까 이렇게 해서 3분의 1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중학교 때 이미 했던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전체의 경우를 밑에 깔고 위에다가 주사위를 3개 던져서 나오는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3이라고 쓰는데 이때 주사위를 던져가 시행이에요. 시작하는 행위. 어떤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게 그리고 3의 배수가 나왔다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은 주사위를 던져가 시작하는 행위, 시행이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게 사건이고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그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어떤 건 많고 어떤 건 되게 적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고 이때 사건을 보통 라지 특별한 게 없으면 라지 A를 쓸 거고 여러 개 사건이 나오면 라지 A, 라지 B, 라지 C 이렇게 쓸 거고요. 마치 뭐처럼 생각하면 되느냐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공식들이 집합과 매우 유사하고 기호도 거의 똑같이 쓸 거예요. 집합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라는 사건에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면 3의 배수가 나온다라는 사건이 A라 그러면 이 A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3과 6 3의 배수 두 개를 그냥 원소날처럼 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사건 안에 들어있는 이런 건 이제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우리가 전사건이라고 해서 라지 S를 쓸 거예요. 전사건이라고 하는데 전사건은 뭐냐? 그냥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즉 1, 2, 3, 4, 5, 6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갖고 있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하고 확률은 이렇게 돼요. PA다 이렇게 쓸 거고 뜻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라고 하면 돼요. 확률은 우리가 P를 기대값 영어를 제가 몰라가지고 P 무슨 뭐 있어요? 기대값 뭐죠? 영어 기대값? 기대하다? 뭐 이런 느낌? 영어 너무 몰라가지고 어쨌든 그런 뜻이고 기대값 그러니까 A를 했을 때 기대되는 어떤 수치라는 생각으로 확률을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계산됩니다. NS NA 정말 집합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호가 뭐냐면 원소의 개수 기호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모든 사건의 모든 원소의 개수 중에서 모든 A라는 사건에 해당하는 원소. 하지만 이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에서 A라는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위에다가 서로 올려주면 이게 확률이 되고요. 이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 그럼 수학적 확률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수학적 확률 말고 다른 확률도 있나? 있어요. 2개 정도 더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데 하나는 사실상 지금 없어졌다고 보고 하나도 거의 없어요. 하지만 두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수학적 확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된다. 그래서 당연히 이 PA라는 값은 어쩔 수 없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현상을 띌 건데 이 확률 중에서는 당연히 사건 중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걸 전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전사건의 상대적인 개념 공사건이라는 걸 보여드릴 건데 누가 봐도 공집합이죠. 공사건은 뭘 얘기하느냐? 하여튼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7이 나온다. 주사위를 던져나오는데 주사위가 뭐 두 개가 두 숫자가 나왔다.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사건이라고 당연히 는해서 뭘 할 거 없죠. 원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P 공사건의 확률은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 NS분의 N 공집합. 그러니까 요 A 자리를 공집합으로 바꿨고 우리는 다 알다시피 얘가 얼마냐면 0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든 간에 확률은 0이 되겠죠. 그리고 PS 전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뭐냐 그러면 NS분의 NS가 돼요. 여기가 A를 SS 바꿔서 약분되고 1이 돼요. 그래서 전체가 1, 그 다음에 가장 작으면 0. 그리고 음수는 가능하지 않고 1 넘어가는 숫자도 역시 수학적 확률은 없어요. 대략 뭐 다 아는 얘기죠, 사실은. 아닌가요? 용어가 좀 새로울 건데 용어는 이제 개념쌤 보고 천천히 같이 할 거고 통계적 확률이라는 걸 해볼 건데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할 거예요. 덧셈 정리라는 것들은. 근데 이제 확률의 종류만 조금 정리할게요.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기대한다던가 아니면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추측한다던가 뭐 이런 게 통계적 확률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요즘도 하고 있거나 축구 선수 중에 메시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너무 축구를 잘하는 지금 거의 뭐 역대 최고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시즌에 그 시즌 내내 아니면 통산 자기 페널티킥이라고 공 들고 차는 거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거 떨리는 거. 근데 얘가 91.4%예요. 91.4%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그 기회를 얻어서 확률을 계산했을 때 지금까지 현재 직전까지 과거의 데이터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보는 사람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메시 선수가 91.4%의 그 확률로 페널티킥을 찹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이제 앞으로 찰 건데 지금도 91.4%로 기대된다는 거예요. 이 통계적 확률은 과거에 있었던 걸 가지고 통계를 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현재를 예측하든. 이런 식으로 통계내는 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또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본다. 이제 공장이라는 게, 공장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불량률이 100% 있어요. 모든 공장은 불량이 안 나는 회사는 아예 그 공장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불량률이 몇 퍼센트 이하가 되는 걸 항상 목표로 노력을 하는데, 불량률이 궁금해요. 그래서 만 개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불량률이 어느 정도 될까? 우리 공장은 궁금한데 해서 만 개를 다 까보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깠을 때 상품 가치가 훼손되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전체를 조사하는 거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하고, 이건 통계에서 또 배워요. 이 말은. 통계적 확률이고, 통계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만 까는 거예요. 이걸 표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개를 까봤어요. 100개를 깠더니 3개가 불량품이 나왔어요. 그럼 몇 퍼센트? 3%. 100분의 3이니까. 그래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예측하는 거죠. 우리 공장은 불량률이 3%네? 라고 기대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추측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봐요. 같다라고 우리는 놓고 문제를 푸는데 이 두 개가 콜라보 되는 건 유형을 봐야 되니까 이런 게 통계적 확률이다. 마지막,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기하적 확률이라고 있어요. 기하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이거는 그냥 도형이 등장해가지고 면적 갖다 계산하는 건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돌아가는 판때기, 룰렛, 드르르르 이런 건데 여기 이렇게 화살표 돼 있고 당첨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뭐 꽝, 당첨, 꽝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돌려요.
드르르르르 해서 당첨될 확률은 근데 면적이 똑같으니까 4분의 1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기하적 확률이에요. 전체 면적 중에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냥 이렇게 분수로 놓는 걸 기하적 확률이라고 해요. 기하적 확률 특징은 대부분의 문제가 쉽고 어려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사실 안 나와요. 근데 개념쌤을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마플에는 아마 제가 보기엔 없고. 그래서 요거 문제 나오면 문제별로 보면 돼요. 그래서 크게 원래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과 기하적 확률을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밸런스가 얘네들이 높게 배웠는데 점차 점진적으로 기하적 확률은 사실상 배제가 됐고 그리고 통계적 확률은 일부분이 나와요. 아주 조금. 그리고 여기랑 연결되는 문제고 거의 대부분이 수학적 확률이다. 그리고 결론,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배웠던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와요. 거의 모든 유형이 다. 최근까지 배웠던 중복적, H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복습이에요. 그냥. 생 복습입니다. 여기서 수학적 확률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 수학적 확률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처음에 혹시 우리 수업할 때 경우에서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합의 법칙, 고배 법칙부터 시작했거든요. 모든 경우에서는 시작할 때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사건에 대해서도 합사건, 곱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합쳐진 사건인 건데 이거는 예를 들어 A, B의 합집합으로 표시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합집합, 지금 이미 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합집합인데 누가 봐도 합집합인데 이제 이 확률 쪽에서는 이걸 합사건이라고 하고 합사건은 기본적으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쓰면 돼요. 곱사건은 A랑 B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합집합과 교집합을 써주면 이게 합사건, 곱사건이라고 부른다.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거예요. 만약에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면 돼요. N, S분의 N, A 합집합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했던 여기가 AA 있던 걸 그냥 여기가 합합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N, S분의 아주 오래전에 배웠지만 다 압니다. 두 개 더하고 빼기 N, A, 교, B 이렇게 하죠. 이렇게 나누면 실제로 P, A, P, B 빼기 P, A 교집합 B 곱사건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사건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더한 다음에 당연히 겹치는 거 한번 빼줘요. 이거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해도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 경우에서 할 때 하죠. 두 사건에 이 A 또는 B 하면 하고 나서 겹치는 게 있으면 우리가 빼주죠.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거. 그냥 그걸 하면 돼요. 곱사건은 현재로서는 이렇게만 얘기할 건데 이제 우리가 요 챕터가 지나고 조건부 확률 시작할 때 곱셈 정리라는 걸 할 거예요. 곱셈 정리. 그때 다시 언급할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거. 근데 곱셈 정리라든가 그쪽 부분의 내용은 사실 몰라도 우리가 알아서 해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를 요 끝나면 배울 건데 그때는 조건부 확률 유형을 딱 세팅해서 배울 거예요. 지금 곧 직전까지는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 전부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때는 유형을 딱 정해놓고 할 거고 그것만 익히면 돼요. 그래서 그쯤 가면 그때부터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공부해서 다 해결이 되는.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아시겠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가 우리한테 나오면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야 되고 이래야 돼서 이렇게 된다. 이때 요거 가운데 빼고 여기서 여기를 우리가 덧셈 정리라고 하고 지금 마플 시너지 드린 두 번째 거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것까지 숙제로 하진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 게 덧셈 정리라고 써 있어요. 시작할 때 메뉴에 보면 써 있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사실 이 얘기를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거는 그러니까 문제만 많을 뿐이에요. 저걸 두 개로 나눴다는 건. 이 앞에 덧셈 정리 말고 첫 번째는 그럼 이런 내용이 안 나오냐? 당연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 몇 개 유형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마플 기준으로 질문 받고 그다음 마플 기준으로 덧셈 정리 유형을 정리를 할게요.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확률 관련해서 나온 얘기고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이제 개념 센 확통을 보면 용어 정리 좀 할게요. 용어 정리. 첫 번째 페이지 시행과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페이지 시행사건. 거기 시행이라는 단어 보면 같은 조건이 반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히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 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시작하는 행위. 주사위를 던져. 아니면 뭐 카드를 뽑아. 아니면 뭐 주머니에서 공 3개를 꺼낼 때 이런 것들이 전부 기본적으로 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표본 공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건 가끔 나오니까 언급을 좀 할게요. 표본 공간이라는 건 뭐냐? 있을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집합으로 만드는 표본 공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표본 공간은 뭐랑 같은 뜻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전사건, 아까 얘기했던 전사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갖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표본 공간이 가로 2번인데 밑에 동그라미 가로 5번에 보면 전사건 있잖아요.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한다. 표본 공간 자신의 집합이다. 표본 공간이 자기 자신의 집합이다 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모든 애들을 모아놓은 게 집합으로 치면 표본 공간이고 그걸 집합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표현하면 전사건. 사실상 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3번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했어요. 왜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했냐? 있을 수 있는 모든 일을 가지고 조합하면 돼요. 그럼 그게 사건이 돼요. 여기서 얘기하면 3의 배수가 나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있기도 하지만 그냥 사건에 대해서 멘트 없이 집합을 주기도 해요. 1, 6 사건. 그럼 우리가 1, 6을 보면서 1, 6은 뭐지? 뭐라고 이름 지을까? 라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건이에요. 그게 1, 6이라는 사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6이 1 또는 6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4번의 근원 사건인데 근원 사건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한 개의 원소. 그러니까 낱개로 뜯어서 각자 하나하나씩 일어나는 걸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이 용어들이 뒤에 문제에 영향을 미치느냐? 거의 안 미칠 건데 그래도 일단 처음에 한번 정리해놓고 필요하면 그때 볼 거예요. 마지막 공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 확률은 제로가 돼요. 그래서 그 개념 어프로치라는 부분을 읽을 건데 주사위를 지금 던질게요. 자, 주사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표본 공간이 뭐냐라고 하면 표본 공간은 있을 수 있는 모든 애를 집합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주사위 1부터 6까지 써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표본 공간이자 전사건이 돼요. 그리고 2번 보면 근원 사건이 뭐냐라고 하면 사건은 사건인데 근원 사건이면 집합은 집합인데 근원이라는 건 그냥 원소 하나짜리. 그래서 1, 2, 3, 4, 5, 6을 따로따로 쓰면 돼요. 이 용어예요, 그냥. 그리고 이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책에는 있지만 우린 거기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3번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들으면 1, 2, 1, 3 뭐 이런 거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숫자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주사위를 하면서 1의 눈이 나왔다는 건 1밖에 없죠.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럼 B가 2, 4, 6. 6 이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전사건. 6 이하는 전부 다니까 10의 눈이 나온다. 이건 있을 수 없으니까 공사건이 된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개념 체크 밑에 보면 두 개의 동전을 서로 던진대요. 그래서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하겠대요. 자, 표본 공간인데 조금 특이하게 돼. 바로 밑에 답이 보이니까 답까지 보면서 할게요. 표본 공간에 뭐라고 써야 되느냐? 앞뒤, 뒤앞, 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냥 다 전부 다 사건이에요. 두 개를 던졌을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죠. 동전 2개 던졌을 때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4개잖아요. 당연히 표본공간에 원소 4개 있어야 돼요. 원소가. 2번 서로 다른 면이 나온다. 앞뒤, 뒤앞 두 가지. 그 다음에 3번 모두 앞면이 나온다. 앞 하나밖에 없겠죠. 4번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온다.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뭘 빼면 되냐면 앞면이 모두 나오는 것만 빼고 나머지 3개를 쓰면 돼요. 표기가 좀 특이할 뿐 이제 계속 보면 돼요. 그래서 집합을 많이 여기서 활용한다 정도만 생각해주면 돼요. 초반에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게 나와서 자, 두 번째 개념 15 보면 합사건, 곱사건은 얘기했고요. 자, 배반사건과 여사건 얘기할게요. 배반사건은 뭐냐? 배반사건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독립사건하고 조금 비교해서 다시 얘기할 건데 그냥 단순하게 배반사건이 뭐냐 그러면 A랑 B랑 두 사건이 있는데 둘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 이거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제로.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제로인 사건을 이때 우리는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할 거예요. 집합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서로 소라고 불렀던 그 관계예요. 어떤 사건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뭐 주사를 던졌어요. 주사위 아니라 동전을 던졌어요.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 대표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던졌는데 앞면이면서 뒷면이 나왔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세게 던져가지고 뭐 반이 쪼개져가지고 반반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근데 배반 사건이 뭐냐라고 하면 말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그냥. 계속 언제든 배반 사건 나오면 이거예요.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여기는. 그다음에 여사건. 여사건은 이미 제가 몇 번 언급했는데 이제 여집합이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예요. 그럼 딱 봐도 무슨 사건이냐면 A가 일어난 사건의 여집합이니까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사건을 되게 많이 쓰죠. 예를 들어 적어도 이런 확률을 구하시오. 적어도 이런 경우의 수로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그게 아닌 거 빼는 게 전부 여사건으로 풀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 용어를 쓸 수 있게 된 거다 정도.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대표형 17 볼 건데 초반에 좀 어색해요. 용어 때문에 어색한 거지 내용 자체는 특별한 게 없어요. 17번을 봐볼게요. 17번을 보면 읽으면서 할게요. 1부터 10까지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한 장을 뽑는데 2의 배수, 즉 짝수가 나오는 카드를 뽑는 사건을 내가 A라고 하고 3의 배수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한대요. 1번 A 교집합 B라고 되어 있어요. 집합으로 읽지 않고 우리가 뭐라고 읽으면 제일 좋냐면 곱사건이라고 읽으면 좋은데 어쨌든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구해보래요. 이걸 말로 하면 뽑았는데 이게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걸 찾으죠. 그러니까 당연히 6의 배수를 뽑으면 되겠죠. 하나밖에 없나? 하나밖에 없네요. 1부터 10까지 6의 배수는 하나니까 이렇게 집합 표시해주면 돼요.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그러면 A랑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면 되는데 A랑 B 합집합은 결국 여집합이니까 전체에서 뭘 빼면 되느냐? 합집합을 빼면 되고 합집합은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전부 빼니까 1, 2, 3, 4, 5, 6, 7, 8, 9, 10 아니 이거밖에 없네요. 네. 이렇게 일일이 세면 돼요. 그냥 뜻을 물어보는 거니까 뭐가 더 좋은 방법이냐 이런 거는 그때마다 해주면 되고 마지막 사건 A와 배반인 사건 얘랑 배반인 사건을 구하래요. 3번 얘랑 배반인 사건을 잘 생각해야 돼요. 얘 여사건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3번에선 A의 배반 사건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A의 여사건을 구하라 라고 했다면 이렇게 씁니다. 2의 배수가 아닌 거를 2의 배수가 아닌 사건이니까 13579겠죠. 이게 여사건이에요. 배반 사건은 뭐냐라고 하면 배반 사건은 13579가 아니라 이제 A의 배반 사건을 제가 뭐를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얘는 A랑 교집합이 없으면 돼요. A랑 서로서인 사건을 구하시오예요. 그럼 A랑 서로 서려면 A에는 24 A라는 사건을 써보면 24, 68, 10이 있겠죠. 그럼 얘랑 겹치지 않는 사건은 몇 개 있냐라고 하면 몇 개 있냐면 2에 5승계 있을 거예요. 1, 3, 5, 7, 9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뜻인지 이해되죠? 여사건하고 배반 사건을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여사건은 완전히 아닌 거니까 이건 좀 쉽게 생각하고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만 있는 사건도 어쨌든 A랑은 교집합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 일일이 다 세야 되니까 부분집합의 개념으로 세면 됩니다. 유형 16의 수학적 확률 얘기했고 이제 수학적 확률부터는 좀 쉬운데 너무 쉬워서 바로 그냥 저걸로 갈게요. 56쪽에 18-2번 해볼게요. 18-2번 바닥에 있는 거 60의 약수 중에서 해봅시다.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항상 이제 확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생각의 체계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전체 경우에서부터 하면 돼요. 급하지 않게.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려운 것부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60의 약수는 몇 개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 했으니까 60을 소인수로 하면 2의 제곱 3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여기 지수에 플러스 1, 여기 지수에 플러스 1, 여기 지수에 플러스 1 해서 4, 32, 총 1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12분의 확정이면 12분의 이렇게 생각을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제부터 고민하면 되죠. 6의 약수가 되려면 6의 약수라고 할 거면 우리가 결국은 6의 약수니까 6의 약수인가요? 6의 배수가 아니라 약수였나요? 간단하네요.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4개인데 이 4개가 당연히 여기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4개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3분의 1이 되겠어요. 그죠? 좀 저는 이거 6의 배수라고 착각해가지고 만약에 6의 배수면 어떻게 될까요? 6의 배수일 확률 해볼게요. 어차피 이제 12분의 똑같고 6의 배수가 되려면 약수 중에 6의 배수가 되려면 이제 약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금 2가 2개가 있고 2라는 카드가 이렇게 2개가 있고 3이 하나가 있고 자 5가 있는데 6의 약수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수를 2의 P승 3의 Q승 5의 R승이라고 보면 2랑 3이랑 하나씩. 그쵸. 2하고 3을 일단 쟁여놓고 그럼 2, 4하고 3은 하나씩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거죠. 남은 자 하나씩 지울게요. 이 2를 내가 여기다가 첨가할까 안 할까? 5도 여기다가 넣을까 안 넣을까? 그래서 2 곱하기 해서 총 4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는 3분의 1이 돼요. 자, 어떻게 되든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제가 지금 쭉 넘겨봤는데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할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바닥에 보면 19-2 그 다음에 20-2 20-2 괜찮을까? 안 되겠구나. 자, 19-2 일단 해볼게요. 19-2 20-2는 같이 해야 되겠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지? 신기하네. 자, 볼게요. 전체 경우에서는 당연히 6-1패 6명이 원탁에 둘러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학생 이웃하는 건 여학생 이웃할 땐 여학생을 마치 한 명처럼 생각하고 그럼 4명이 원탁에 되니까 4-1팩하고 잠깐 여학생들 셋이 자리를 바꾸는 3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팩 3팩이니까 3, 2, 1 3, 2, 1 여기는 5팩이니까 5, 4 3, 2, 1 지우고 2랑 1랑 까면 2니까 밑에는 10 위에는 3 그러면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앞에 거를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고 복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멀도 좀 해주셨으면 그 마플 숙제할 때 자 20은 같이 좀 볼 건데 어려운 건 아니고 근데 조금 느낌이 달라서 볼게요. 확률 쪽에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
흰 공이 5개, 빨간 공 3개, 검은 공 2개, 3개를 꺼낼 때 이럴 확률을 구하시는데 3개를 꺼낸다. 이런 설정에서 3개 꺼낸다가 이제 시행이죠, 시행.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건이에요. 확률을 구하래요. 모두 흰 공을 뽑을 확률. 그럼 일단 전원 다 분모는 똑같아요. 개수가 10개니까 10C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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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의 경우에는 똑같고 모두 흰 공을 뽑는다? 그럼 흰 공은 5개 중에 3개 뽑고 빨간 거 2개 그러면 3C2 안 끝났죠? 검은 거 하나 2개 중에 하나를 뽑고 흰 공을 2개 뽑는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 흰 공을 2개 뽑는다는 건 흰 공 2개 뽑고 나머지는 빨간 공을 뽑거나 아니면 검은 공을 뽑겠죠. 그럼 빨간 공을 뽑는 경우부터 5C2 해서 자, 흰 공 2개 뽑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은 더하기로 갈 건데 빨간 공을 하나 뽑거나 아니면 검은 공을 하나 뽑거나 이 경우 둘 다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 지금 가로치고 더하기 들어간 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흰 공을 2개 뽑는다는 거는 3개를 뽑을 건데 흰 공은 2개가 포함됐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파트너로 빨간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해설을 보니까 그냥 다른 건 아무거나 뽑으면 됐군요. 구분하지 않고. 지금 해설을 보고 바로 알았는데 여기 그냥 나머지 하나 그러니까 옷이 흰공 5개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 5개 중에 아무거나 뽑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랑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사실 이게 있었거든요. 이런 느낌의 거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의문을 갖는 건 이런 거죠. 아니 흰 공이 다 똑같은 건데 내가 그걸 3개 뽑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한 의문이 혹시 있나요 지금? 좀 있나요? 흰 공이 다 똑같은 건데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주고 이런 거예요. 흰 공이 있으면 흰 공이 실제로 존재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 5개 중에 제가 3개를 뽑을 건데 이 5개가 다 다른 객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주머니에 넣어서 손을 집을 때 얘를 집는 것과 얘를 집는 것과 얘를 집는 것이 구분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5개가 흰 공이 있고 검은 공이 만약에 1개 있어요. 그럼 내가 뽑았을 때 색깔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경우의 수는 2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흰 공, 검은 공. 그죠? 근데 이제 확률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검은 공이 검은 공이 5개가 있고 3개로 할게요. 3개가 있고 흰 공이 하나 있어요. 요런 주머니와 검은 공이 2개 있고 흰 공이 하나 있어요. 2개씩 있어요. 요 주머니를 봤을 때 여기에서 내가 공을 하나 뽑았을 때 이 공의 색깔은 몇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냐? 그럼 당연히 흰 공, 검은 공 2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흰 공, 검은 2가지지만 확률에서는 내가 여기서 이제 뽑았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흰 공을 뽑을 확률이 이쪽과 이쪽을 봤을 때 확률이 다르죠. 그죠?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하는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흰 공이 하나고 검은 공이 한 6만 개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흰 공 찾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왜 힘들죠? 내가 손을 넣어서 뽑았을 때 그 수많은 6만 개의 검은 공이 다 각자의 선택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흰 공을 모두 뽑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는 그들이 어쨌든 고정돼 있고 제가 집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걸 집는 거기 때문에 5개 중에 3개를 다 구분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물론 뽑고 나면 흰 공 3개가 되겠지만 이것도 불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사실 절충을 해야 돼요. 되게 처음에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그렇고 설명 입장에서도 진짜 쉽진 않아요.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근데 이제 예시로 들어주고 다를 수밖에 없겠거나 확률은 그러면 결국은 이것들이 존재하는 것들 다른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공이죠. 이 공이 같은 공일까요? 2개가 존재하는데 아니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이제 결국 물어보는 게 뺐을 때 그게 무슨 공이야? 그러면 그 색깔이라는 건 구분되지 않죠. 이걸 뽑아도 검은 공이고 이걸 뽑아도 검은 공이고 이걸 뽑아도 검은 공이니까. 근데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거라고 우리가 다르게 지칭할 수 있을 정도로 3개는 존재해요. 3개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른 객체로 봐줘야 된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헷갈리는 거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권할게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해본 거예요.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밑에 20-2번 해볼게요. 20-2번.
20다시 한번 봐볼게요. 합쳐서 10개 있는데 3개를 동시에 꺼내서 모두 흰 공일 확률. 일단 확률에서 먼저 생각할 건 당연히 분모 10개 중에서 일단 3개를 뽑았고, 그 다음에 3개가 모두 흰색이다 그러면 C 3개니까 흰 공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여기가 이제 뭐 X를 쓰든 N을 쓰든, X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N을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 이유는 이제 자연수계일 거니까, 최소 의미 아닌 정수일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는 6분의 1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네모 곱하기 네모 마이너스 1, 왜 네모로 했죠? 그냥 n으로 할게요. n, n-1, n-2 이렇게 되고, 밑에는 19, 8 이렇게 되겠죠. 왜? 여기 밑에 있는 3패과 여기 있는 3패가 서로 약분되니까. 그래서 이게 6분의 1이고, 그러면 넘어가면 여기다가 19, 8을 곱해 줄 거고, 10이니까 6이니까 여기서 요거 하나 까면 4가 되고 3이 되니까 총 120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걸 막 전개해서 방정식으로 풀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연수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자연스럽게 넣어보면 되고요. 이건 너무 쉽게 이제 3개를 곱해서 나올 건데, 이런 거죠. 120이니까 의심되는 건 이제 만약에 이게 객관식이었으면 더 당연히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좋았을 거고, 이 중에 무언가 5의 배수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5의 배수를 낑겨가지고 숫자를 배치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21 통계적 확률인데, 그리고 기하학적 확률이 있고 덧셈 정리 있고 6건 있고, 생각보다 많네. 좀 빨리 가겠습니다. 통계적 확률은 근데 좀 민망할 정도로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100명을 치료했대요. 그래서 완치된 숫자래요. 3일 만에 완치된 사람 6명, 4일 만에, 5일 만에 이렇게 이 숫자를 써놓은 거예요. 합쳐서 100명이겠죠? 다 완치됐나 봐요. 5일에 완치될 확률은 100명 중에 이 사람들. 이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이게 이제 유형적으로 어디서 결부되는지는 아마 마플 정도 봐야지만 나올 건데,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특별한 게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표라든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통계라는 거는 우리가 뭐 연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하학적 확률은 별거 없지만 지금은 넘어갈게요. 기하학적 확률 넘어가고, 63쪽에 보면 확률의 기본 성질인데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덧셈 정리해서 요 얘기만 좀 할게요. 자, 마지막. 아마 개념적으로 얘기할 건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덧셈 정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덧셈 정리. 딱 요 상황에서 쓰는데, A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또는이라고 제가 읽었어요. 일부러 또는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면 되겠죠. 지금 쓴 식이 덧셈 정리예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데 특수 상황 있죠. 특수 상황 별표. 만약에 A랑 B가, 만약에요, 배반 사건이라면, A랑 B가 배반 사건이라면 우리가 뭘로 기억하면 되냐면 PA 교집합 B, 즉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위의 식이 뭘로 바뀌냐면, 뭐 바뀐다고 하긴 조금 거창하지만 A 합집합 B는 PA와 PB가 더하고 끝나요. 왜? 교집합이 없으니까, 예언이니까 여기서 끝나죠. 실제로 덧셈 정리란 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배반 사건일 때는 더하고 끝낸다. 반대로 얘기하면 겹치는 게 배반 사건이 아니면 뺀다가 오히려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배우고, 야 근데 걔네들이 혹시 겹치는 게 있어?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빼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때문에 사실 덧셈 정리라고 하지만 일단 식은 요걸로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실 대표 유형도 그렇고 23의 1도 그렇고 23의 2도 그렇고 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23의 1을 한번 같이 풀게요. 23의 1을 볼게요. 조금 그래도 생소한 느낌의 것을 같이 풀게요. 23의 1입니다. 제가 문제 쓰는 동안 읽어주세요. 자, 뭐 하라는지 혹시 대충 읽으니까 느낌 오시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뽑히는 사건을 A라고 하면 PA는 전체 인원 중이니까 10분의 3. 체육을 제가 B라고 그냥 정해볼게요. 너를 뽑았는데 얘가 한 명을 물어봤는데 너 뭐 좋아해? 그랬는데 체육을 저는 좋아해요.
라고 얘기할. 그리고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치면 10분의 7. 근데 둘 다 좋아하는 애들. 저는 체육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20%. 그러니까 10분의 2. 5분의 1이라고 써도 되지만 10분의 1을 맞춘 이유는 더하기 빼기 하기 위해서, 통분하기 위해서. 마지막, 음악 또는 체육을 좋아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합집합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덧셈 정리해서 PA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7 빼기 10분의 2 하면 10분의 5가 돼서 확률은 2분의 1이 10분의 8이네요. 10분의 8이 돼서 5분의 4가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정말 쉬운데 용어적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표를 그리면 좋죠. 좋아요. 좋아요. 표 그리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표는 제가 어디서 어마어마하게 강조할 거냐면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여기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조건부 확률 가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안 풀린다 그러면 표로 그럼 다 풀려요. 조건부 확률은 유형적으로 정리할 거라서 표가 엄청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로 그려도 좋죠. 근데 이제 요걸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요런 정도씩 써주고 조건부 확률 가면 진짜 디테일하게 막 짜증나게 굴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전체 30%, 전체 70%, 전체 2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음악 하는 사람 중에서 또 몇 퍼센트라든가 아니면 음악 체육이 아니라 음악을 좋아한다, 싫어한다와 남자, 여자, 안경 쓴 사람, 안경 안 쓴 사람, 사회 과목을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에서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땐 표 그리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뒤에는 쉬워서 요거까지 한 번 더 할게요. 23-3. 최대 최소값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23-3 풀어봅시다. 이거 딱 한 문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러면 뭐 할 거 없으면 일단 이걸 덧셈 정리를 쓸게요.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1학년 때 집합할 때 그때도 이거의 최대 최소라든가 아니면 뭐에 대해서 최대 최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덧셈 정리 쓰고 그 다음에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지느냐 얘에 맞춰지는 게 기본이에요. 항상. PA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생각하는데 물론 동시에 생각하면 제일 좋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첫 번째 넌센스 퀴즈 같은 건데 교집합이 가장 크려면 얼마가 될 수 있느냐를 집합처럼 생각해 보면 얼마가 될 거냐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일 크면 얼마일까요? 맞아요. 왜냐면 A일 확률이 3분의 1인데 동시에 만족할 확률은 이게 포함 관계가 돼서 3분의 1이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최대다라는 거를 알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여기가 현재 3분의 1이고 여기가 현재 2분의 1인데 빼기 여기가 최대라면 3분의 1. 근데 이제 빼기가 붙은 상태에서 최대니까 여기에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럼 최소값은 일단 2분의 1이 돼요. 최대값은 어떻게 보느냐? 최대값은 이 식을 다시 쓰면 PA 집합 B는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인데 이번엔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얼마냐라고 하면 얼마죠? 0이에요. 0. 이론적으로 제로예요. 둘이 동시에 만족할 확률이 제로다. 왜 제로가 가능하냐? 얘가 0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버리면 즉 배반 사건이라고 설정해버리면 이걸 더했을 때 얘가 얼마냐면 6분의 5죠. 1을 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해요. 1을 넘어버리면 이 앞에 우리가 뭘 붙일 수 있느냐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어떤 확률이든 1보다 작거나 같다 붙일 수 있거든요.
얘가 1보다 넘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녀석이 제한 조건이 걸리는데 일단은 일단 첫 번째요. 얘를 물어보든 아니면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A 뭐 마이너스 B 이런 거 막 나오기도 해요. A 빼기 B 차집합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는 안 나오겠구나.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정도 주어질 수 있거든요. 여사건과 A가 곱사건으로 줄 수 있어요. 여기 A 빼기 B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거든요. 집합대랑 똑같아요. 전체에서 겹치는 부분만 뺄 수 있죠, 확률을. 완전 집합 내용. 그래서 집합이 조금 기억이 덜 난다 그러면 여기서 손해를 좀 볼 건데 연습하면 돼요. 네. 좋아요. 표로해도 돼요. 벤다그램. 그려버리면 되는 거죠. 벤다그램 딱 좋아요. 딱 좋아. 그래요? 좋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겹치는 부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결론적으로는 얘가 관심사가 돼야 돼요.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 교집합으로 기준을 삼아서 문제를 풀면 된다. 우리가 할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덧셈 정리 2라고 되어 있는 건 그냥 말로 되어 있어서 덧셈 정리라는 건 살면서 안 들어봤어도 풀 수 있는, 즉 중학생들한테 풀으려고 해도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는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몰라도 풀 수 있다. 우리가 할 건 25-3. 오늘은 요거 하고 종료할게요. 근데 위에 보니까 종치는 게 2시 40분에 종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못 들어가기 때문에 2시 40분까지 여기 있으라는데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그런 건 좀 자유롭게. 우리 자유롭게. 네, 근데 숙제를 잘해주는 게 중요해서. 질문? 질문이에요? 지금 풀 거는 25-3을 풀어봅시다. 풀었어요 벌써? 지금 네네. 풀라고. 우리의 마지막 문제. 요거 끝나고 공식적으로는 종료. 끝나고 바로 올라가지 않고 40분 정도에 맞춰서 올라가는 걸로. 아니면 올라가서 밖에서 풀어도 돼요. 밖에서 공부하셔도 돼요.
자, 일단 수식으로 한번 해보고 표로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둘 중에 한 명만 맞는다는 건 두 가지 상황이에요. A 맞고 B 틀리고, 두 번째는 A가 틀리고 B가 맞고, 이렇게 썼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 이걸 PA 빼기 PA 교집합 B, 여기도 PB 빼기 PA 교집합 B,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게 B 빼기 A니까 B에서 뺄 땐, 실제 뺄 땐 집합에서도 그렇지만 겹치는 부분만 빼요. 이게 0.6이다. 그 다음에 교집합이 0.2다는 좋고, 그 다음에 얘를 쓰고도 그렇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종류의 문제를 푸는데 이걸 안 쓰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예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덧셈 정리예요. 이런 종류의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제가 수식으로 갔기 때문에 수식으로 갔을 때 이걸 안 쓰는 경우는 아예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우리가 좀 바꿔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합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이것의 여사건이니까 1 빼기 PA 합집합이에요. 아,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여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A의 확률이 있다고 치면 A의 여사건의 확률은 1 빼기 A에 일어날 확률을 빼면 돼요. 1이 전체죠. 있을 수 있는 거 1 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결국 요거에 맞춰서 쓸 건데, 지금 여기를 보면 PA, 그 다음에 PB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PA, PB가 있고 하나만 빼야 되죠. 그래서 0.1을 우리가 여기다가 더해주면 얘가 하나가 중화되면서 PA 더하기 PB 빼기 P, 즉 얘랑 더해진 0.8이 되고, 그럼 얘가 0.8이니까 이게 0.8이니까 0.8을 1에서 빼면 0.2가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 드모르간의 법칙 정도가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여기서 하셨나요, 태현 씨? 네. 그러면 이제 표를 그려본다고 하면 표도 되게 유용하게 실제로 나올 거라서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그냥 이 확률을 그냥 쓰시네요. 0.6으로. 근데 저는 좀 헷갈려가지고 음. 2로 나눴잖아요. 음. 0.3, 0.3씩. 아, 그쵸. 왜냐면 그 부분이 따로따로니까. 근데 2로 나눈다. 한번 써볼게요. A가 있고, B? 맞다, 틀리다? A랑 A 여집합. A를 맞고 A가 틀리는 거. 그러니까 A 여집합 좋죠. 그 다음에 B가 맞고 B가 틀리고, 또는 B 여집합이라고 할게요. 이게 맞는 사건이면 틀리는 사건. 그래서 이렇게 격자형으로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가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퍼센트가 나왔을 때는 인원수로 해도 상관없어요. 100명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10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사람들이 100명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모두 맞을 확률이니까 모두 맞다. A도 맞고 B도 맞을 확률이 0.2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20명이 여기 배치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A도 맞고 B도 맞은 사람. 그리고 한 문제만 맞은 사람들이 여기랑 여기죠. 여기랑 합쳐서 제가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 A랑 B랑 더해서 60명일 거예요. 근데 A, B가 절반인지는 몰라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단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죠? 모두 틀린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빼라. 그러면 20과 얘랑 더한 거를 100에서 빼면 되니까 100 빼기 20 더하기 A 더하기 B. 그러니까 얘네 더해서 60이니까 100에서 60 빼면 80 빼면 이제 20명이 남겠죠. 이해되죠? 여기를 지칭하는 거라고 알 수 있죠. A도 틀렸어, B도 틀렸어, 이 사람이고 얘랑 합쳐서 60이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거 절반은 아니에요. 절반하면 왜곡될 수 있어요. 몇 명인지 몰라요, 서로. 근데 하여튼 합치면 60%니까 60명이다. 이해될까요? 이렇게 표하는 것도 근데 익숙해, 조건부 확률 가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때는 더 많이 강조할 거니까. 그리고 미리 쓰는 건 좋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우에서는 내 방식 하나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걸 밀고 나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너무 이상하면 제가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하겠지만 표 그리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 해서 자, 이 다음 주까지 사건이 아니라 숙제는 일단 그 26번까지 개념쌤 26번까지와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나눠드린 것 중에 첫 번째 거에 확률의 뜻과 활용 있잖아요. 거기서 대표 유형은 풀어야 되고 그 베이직만 뺄게요. 노멀하고 터프. 그렇게 베이직은 빼고 노멀하고 터프
대표 유형과 몇 개 안 빼실 거예요. 근데 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건 아예 다음 숙제니까 헷갈리시면 저 주실래요? 그냥 제가 다음에 드릴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드렸다가 헷갈리기만 하니까. 네, 두 번째 제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요. 근데 많아요. 그래도 많아요. 이거 확률과도 넘겨보면 유형이 아마 10 몇 개지? 너무 많다. 그래도 19까지. 네, 버프만 하는 건 그래요? 그러면 일단 터프까지만 해오시고 근데 버프도 하나에 두 개 정도. 죄송. 이게 우리가 약간 확률 통계가 지금 내일 모레여가지고 좀 빡빡하긴 해요. 그래서 저도 원래 고민이긴 하거든요. 그게 원래 계획도. 확률 터프. 물수금은 좀 빡센. 그죠. 이게 조금 너무 타이트해서 심지어 여기는 진도를 제가 길게 나갈 수도 없어요.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하자. 터프만 풀어도 되는 데가 있고 이 확률에서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구분할게요. 유형 1은 그대로, 유형 2도 그대로. 터프 이렇게 많아 여긴. 터프가 5개야. 자, 유형 3, 4, 5, 6 3, 4, 5, 6은 터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 순열 조합이거든요. 제가 뭐 써서 드릴까요? 나중에 위에서 카톡으로. 써세요? 유형 3, 4, 5, 6 좀 써주실래요? 유형 3, 4, 5, 6. 다 풀 거예요? 나이스. 3, 4, 5, 6. 근데 수영도 기억나세요? 수영도? 예를 들어 이거. 수영이요? 수형이 아니라 수형도. 이 너무 옛날 거. 이거 옛날에 했던 건데. 진짜 그 옛날 기출. 맞아요. 수영도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뭐 별거 없어서. 수영도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다 똑같네. 좋아요. 근데 진짜 베이직은 안 풀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저기가 다른 게 아니라 노멀까지만 하면 되고 3, 4, 5, 6 하고 분할 분배 거진 다 똑같고 조합 중복조합까지구나.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하고 앞에 1, 2 있잖아요. 1, 요 2까지만 그거 빼고 거기는 좀 풀어주시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보고 그냥 경우의 수다 싶으면은 탑판 푸는 걸 또 괜찮게 어차피 질문 나올 거니까 해주시고 수용도 하나만 얘기할게요. 수용도 뭐냐면 수용도는 원래 실제 의미하는 건 그냥 다 일일이 나열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못 풀겠다 그러면 다 쫙 나열하잖아요. 그게 수용도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 A, B, C, D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얘네들이 뭐 맨날 나오는 거 뭐 있지? 신발 주머니? 신발 주머니를 살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있나요? 신발 주머니가 있는데 자기 신발 주머니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4명이 이렇게 어디 들어갔다가 자기 신발 주머니 말고 다른 걸 들고 나가는 설정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설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또는 왜 우리 시험 보고 나서 야 얘들아 시험지 바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시험지 바꿔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 시험지를 네가 채점하지만 너를 못 믿겠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럼 내 시험지만 아니고 다른 거 하면 되죠. 근데 몇 가지냐 그러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와서 4명일 때는 9개가 거의 외워져요. 맨날 나와서. 왜 4명일 때가 제일 많이 나오고 4명일 때 9개를 왜 외우냐면 다르게 만들기도 쉽지도 않거니와 만들어지면 그냥 나열하면 되니까 3명이면 너무 적어서 안 나오고요. 5명짜리는 44개거든요. 외워야 돼요. 5명짜리는 쭉 나열해야 되는데 나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느 학교 막 1학년 때 내신 같은 경우는 그걸 내기도 해요. 44개 네가 외우고 있지. 왜냐면 그게 뒤에 있는 문제도 아니고 초반 부분에 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너 이거 외웠지? 라고 물어보는 건데 해볼게요. 수용도가 뭔지 볼게요. 일단 자 A라는 사람은 자기 신발 주머니는 안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신발 주머니를 스몰로 표현할게요. 그럼 B라는 걸 가져갈 수도 있고 C라는 걸 가져갈 수도 있고 D라는 걸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럼 B 입장에서는 만약에 A가 B를 가져갔으면 내 신발 주머니가 있으니까 나는 자유롭게 남은 신발 주머니 A, C, D 아무거나 가져가면 돼요. 그럼 B, A를 가져갔다고 치면 C, D는 자 A하고 B가 각각 B, A 신발 주머니를 가져갔다고 치면
남은 신발 주머니 CD인데 우리가 CD니까 야 내가 D하고 네가 C 하면 되겠지. B, C를 가져갔으면 그럼 남은 주머니가 A, D가 남았을 건데 여기 D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D를 네가 가져가 내가 A를 가져갈게. B, D면 C, A가 남는데 여기 C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A를 가져오고 얘가 B를 가져가는 C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걸 수용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하나, 둘, 셋 똑같이 세 개가 나와요. 물론 여기 똑같진 않아요. C를 가져오면 B는 어떤 주머니를 가져갈 수 있느냐? A랑 B를 못 가져가니까 D 이렇게 가져가죠. 그리고 A, C를 가져갔다고 치면 C, D가 A, C를 가져가면 남은 주머니가 D가 있으니까 D를 못 가져가니까 네가 D 가져가고 내가 남은 주머니 B를 가져갈게. 만약에 C, D를 가져가면 C, D 입장에서는 자기들 주머니가 다 앞에 빠져갔으니까 A, B가 남죠. 그러면 우리가 A, B 이렇게 가져가 볼까? B, A 이렇게 가져가 볼까? 를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9가지가 돼요. 수용도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그냥 공식 없으니까 다 써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공식이 있긴 있어요. 이거 어렸을 때 영재고 준비나 이런 거 해본 사람은 요거 경시대 하면 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보잖아요. 그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외우지 않아야겠다. 이게 낫겠다 싶어요. 그래서 교과과정 현재 우리 교과정에서는 수용도라는 단어를 썼고 다야 나열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요건 알아야 돼요. 4명일 때 9개 정도는 꼭 알아야 돼요. 3명일 때는 왜 쉽냐? 3명일 때까지 볼게요. 그럼 얘가 가져갈 게 B 아니면 C잖아요. 그럼 B 가져가면 남는 게 A, C인데 여기 C가 있으니까 C, A고 A가 만약에 C 가져가면 남는 게 A, B인데 여기 B가 있으니까 얘가 A고 B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개.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3명짜리는 나오나 마나 한 거고 4명짜리가 제일 많이 나오고 5명은 이걸 쭉 써서 44줄을 쓰면 돼요. 그래서 44개예요. 내면 이상한 거지만 될 수도 있다. 해서 천천히 복습한다 생각하고 정리를 해주고 다음 시간에 덧셈 정리 유형 위주로 정리를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